자,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브라질에서 치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 40년을 살면서 몇 번이나 강도를 당했는지 세려다 보니까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당연히 눈앞에서 총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도 2번 있었고, 또 위협도 당하고, 쓰리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좀 누구나 어디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왜냐면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브라질 이미지가 안 좋고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전부터 그랬고요. 제가 당한 경험을 보면 몇 가지는 하나는 가장 기억에 나는 것 중 하나가 아내와 같이 차에서 내리는데 강도가 사실 제가 그 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머니에서 총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야, 차키 내놔. 너 차에 비밀 없어? 있으면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차키를 줬는데 이 친구가 나는 이거 오토매틱은 내가 이게 자기가 운전할 줄 몰라. 난 수동밖에 할 줄 몰라. 라고 차키를 준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라오케에서 무슨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총으로 이제 위협하는데 떠난 줄 알고 벌떡 일어났더니 제 앞에 나타나서 총으로 일어났다고 저한테 위협을 강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건 특정 상황에서 당한다라든가 아니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에서 스마트폰을 차 유리창 깨지고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위험한 곳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신호등이 멈춘다라든가 아니면 좀 hum해진 곳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차 스마트폰을 다 거치대에 올려놓지 않는 등 그런 좀 조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벗어나서 특히 이제 우리 한인들도 집에 있는데 강도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든가 물 따고 들어와서 강도 타면은 어떻게 막을 수 방법이 없죠.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알람 달아놓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런 허점을 찾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막지는 못하는데 이게 다 원리는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경제 관련 사항이죠. 경제가 좋아서 다 먹고 살기 좋으면 다 일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려워지면 일어나는 그런 강도로 돌변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약과 같이 이런 것에 좀 취해서 그냥 동물적으로 무엇인지 먹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어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잠깐 서서 스마트폰 보는데 오토바이가 딱 서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토바이 2인조 이런 사건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옷을 입고 헬멧 쓰고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그 배달원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2명이 돌아다니면서 1명의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딱 멈추면 뒤에 있는 사람이 총을 꺼내서 위협을 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딱 쓰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스마트폰 보고 있던 그 자전거를 타던 사람의 머리에 그냥 총을 쏴서 죽이고 바로 스마트폰 빼고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서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런 마약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행동하는 강도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위험한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한인 동포들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좀 몸에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딱 누가 봐도 저거 외국에서 온 사람이네 라는 게 티가 날 정도의 행동과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귀중품 시계나 귀걸이나 스마트폰이나 목걸이 이런 거를 안 하고 다니는데 그냥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웬만해서는 또 이렇게 가방도 비싼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면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리고 관광지니까 아니 이거 벌건 대낮에 누가 오겠어? 예, 벌건 대낮에 옵니다. 벌건 대낮에도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많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고 류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 그 국제적인 그런 해변 도시인데 그 앞에서도 이렇게 밥 먹고 길 건너서 해변 쪽에 걸어갔다가 5분도 안 돼서 털렸어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등 점도둑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 좀 조심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럼 여기서 중요되는 거는 그럼 경찰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브라질 경찰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가 그냥 뭐 연방 경찰은 당연히 연방 정부와 국경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뭐 범죄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뭐 마약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특정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각 주마다 운영되고 있는 이제 군경 같은 경우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복 같은 그런 각 지역마다 군인들이 있는데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야, 너 수상해. 너 세워봐. 너 뭐야? 너 신분공선 좀 해봐. 아, 저 총격전 벌어지고 있다. 야, 우리가 가자. 라고 해서 덮친다. 뭐 이런 건데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냥 이런 치안만 담당을 하고 이런 수사권을 어디로 가냐면 그걸 다시 이제 볼리사 시빌이라고 하는 이제 민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시빌에서 뭘 하느냐? 군경에서 보내준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이제 만나서 조서를 쓰고 또 인적 사항을 뭐 적고 또 사건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볼리사 시빌 민경이고요. 또 원래는 이제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과르다 시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시의원들과 시의회 또 이제 시청, 시장 등 이런 시와 관련된 치안과 이런 사항을 이제 지키는 그런 경비 역할을 하던 것이었는데 요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나오는 게 시경도 권총을 차도 되고 그 무기를 지녀도 되고 또 치안을 담당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간략한 이런 수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민경, 군경으로 먼저 크게 나눠졌냐라고 하면은 브라질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연합국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뭐 왕국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달리 왕국에서 시작을 하여 각 주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예전부터 특히 1930년대 이제 그 당시 수도였던 류데자네르에서는 상파울로가 반란이었고 상파울로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뒤에는 뭐 역사적인 뭐 이야기 있지만 그런 걸 두고요. 주민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이런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 각 주에서 이런 군대를 보유하는 걸 굉장히 이제 그 부담을 가진 연방 정부에서 헌법을 만들어 군대를 파견하기보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군사 조직을 군경으로 만들어서 군사법으로 엄격히 다루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군경은 치안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좀 머리가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시험도 쳐서 사법고시 같은 거 통과해서 채용된 시경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여태까지 이어졌고 시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경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요. 시경 같은 경우에는 시에 소속되는 것으로서 예전에는 시에서 이쪽 시에서 저쪽 시하고 뭐 싸움이 붙는다라든가 또 이런 분쟁이 있으면 그걸 또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원 차원에서 채용되고 발족한 이런 시경이 요즘엔 치안 부재로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니까 이런 시경들을 많이 또 채용을 해서 원래는 학교 같은 데서 딱 서서 이런 학생들 들어오고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이런 이제 공원 같은 데라든가 박물관 이런 거 보호하던 것이었는데 요즘에 심심찮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세워두고 부신 검문도 하는 등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군경이 그냥 다 모아서 그냥 하나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밥그릇 싸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이 얽히고 설켜서 쉽지가 않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군경들이 많고 민경이 많고 시경이 많아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줄 만한 그들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많이 모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도 모자르고 인력도 모자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어디든 누가 나를 보호하고 카메라가 있으니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간략히 좀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저주저리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또 브라질 또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에게 또 알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